물리학원 6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선운동량과 충돌. 우리가 운동량을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제3법칙이 제대로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동량이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뭐 당구장을 갈 기회가 없는데, 이 운동장 보조는 당구를 쳐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험이 아마 없어서 조금 강의가 좀 맥이 좀 풀리네요. 왜냐하면 당구 쳐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충돌을 갖다가 1차원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2차원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질량 중심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로켓의 추진까지 해서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죠, 그죠? 어떤 물체가 그림에 나온 걸 잠깐 설명드릴 것 같으면, 어떤 물체가 공간상에서, 그죠? 폭발을 일으키면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피겠죠, 그죠? 지금 튀어나가게 되는데, 폭발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질량을 갖다가 dm이라고, 그죠? dm이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속력을 갖다가 v라면,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본래 정지에 있었죠, 그죠? 그럼 이게 다 제로가 된다. 본래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아무리 폭발이 나서, 그죠? 개개의 물질이, 그죠? 어떻게 쪼개지든 간에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 된다고요? 본래 값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자기네들끼리 작용 반정에 의해서 나가는 힘들을 갖다 다 더하면 이거는 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거. 자, 그럴 때 우리가 운동량을 갖다가 P 이퀄 mv를 정의하게 되고, dp는 dm의 v가 돼서 요 dm의 그죠? 이걸 갖다가 dp를 하죠, 그죠? dp를 더하면 항상 제로가 됩니다.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정지에 있던 물체가 공간상에서, 그죠? 중력도 없어요. 중력이 있으면 이제 자유낙하가 되겠죠, 그죠?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질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 문제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날아가서, 그죠? 이제 정상적인데,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럼 사방이 파편이 튀겠죠, 그죠? 파편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건데, 이 파편의 계절을 갖다가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T 쪽 위에 만약 여기까지 온다, 정상적으로 갔으면 여기 도착할 것 같으면 이 물체의 입자들도, 그죠? 공기 저항이 없다면은 이렇게 뭉치질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쏟아져서, 그죠? 이게 쪼개지더라도 이 궤적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동차에 충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계산하는 거, 그죠? 충격량. 이게 이제 I 임펄스를 하는데, 임펄스를 갖다 계산하는 걸 이런 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이제 안전장치로서 에어백, 그 다음에 안전벨트, ABS는 이제 조금 설명했죠, 제가, 그죠?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에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제 디스크를 쓰는데, 디스크를 갖다가 꽉 물어주면은, 그죠? 이게 이제 잠긴다고 하거든요. 락을 시키면 이 바퀴가 돌아가는 걸 갖다가 막아주죠, 그죠? 그럼 이제 바퀴가 돌아주는 걸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고, 그죠? 굴러가지 않고 락이 되면은 뭐냐면, 그때는 뭐냐면은 운동 마찰력이 된다 했죠, 그죠? 바퀴하고 요 바닥면하고, 이제 바퀴가 굴러가게 되면은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된다 했죠, 그죠? 정지 마찰력.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곡선이 있었죠, 그죠? 가해준 힘에 대해서 마찰을 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여기서 나온다 했죠, 그죠? 그래서 미끄러기 직전, 그죠? 미끄러기 직전에 요 최대 정지 마찰을 갖다가 최대로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ABS 시스템이. 그래서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마찰을 갖다가 작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ABS 시스템이에요. ABS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알아볼 수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망치를 이용해서 못을 박은다 할 때 큰 망치하고 작은 망치의 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격을 주는데 큰 망치로 그죠? 라지 M으로 스몰 V를 주느냐, 아니면 작은 망치로 세게 때리치느냐, 두 개를 비교한다 치면 훨씬 더 큰 망치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반발 계수에서 무게까지 고려하면은 요 큰 망치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영화 속에 나오는 이 토르의 망치가 있죠, 그죠? 토르의 망치. 토르의 망치는 한 이 정도 무게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죠? 근데 이제 토르의 망치가 있다 치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이게 뭐 신이겠죠, 그죠? 뭐 실제 들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래 되는 건지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큰 망치로 때리는 게 작은 망치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못도 실제로 보면은 더 잘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이 있죠, 그죠? 우리 어떤 물체를 갖다가 발사를 했을 때 이게 반발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이.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의 추진에서 다단 로켓, 이게 1단 로켓이 되는 거고, 1단, 이게 1단, 2단, 3단으로 이게 로켓이 추진되는 3단으로. 왜 다단 로켓을 사용하는지가 이제 우리 로켓의 추진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뭐냐? 요 P에 P, PMV. 이 운동량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서 9장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P는 MV, 운동량. 자, 그럴 때 선운동량, 뉴턴의 제3법칙을 볼 것 같으면, 자, 1법칙부터 다시 해봅시다.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었죠. 그죠? 뉴턴에서 1법칙이 뭐였죠? 간성의 법칙은 dt의 f가 제로면 dt의 dp는 얼마라고요? 제로. 운동량이 안 바뀐다는 게 제일 법칙이죠, 그죠? 이 법칙은 f가 있으면 dt의 dp 운동량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f는 ma라는 게 이 법칙이죠. 1법칙, 2법칙은 똑같은 식이에요. f가 제로면 1법칙, 아니면 2법칙 존재하게 되는 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게 1법칙. 3법칙은 뭐였죠? 작용 반작용이죠, 그죠? 어떤 물체 1이 있고, 그죠? 일체 2가 있는데 서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1이 그죠? F 1이 2에 미치는 힘하고, 그죠? F 2가 1에 미치는 힘하고 서로를 갖다가 힘을 크기를 보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가 붙게 돼서 이거 옮기면은 이 식이 돼요. 이 식이 이런 식으로 1이 2에 붙는 거, 2에 1이 붙는 거, 붙는 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F는 MA 두 개 다 한 게 제로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식을 적으면 이제 가속도는 요거죠, 그죠? 요게 되겠죠, 그죠? 여기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걸 갖다가 dt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 m은 v1, m2 v2 두 벡터 값을 더한 게 항상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얼마라고요? 제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하지 않는 상수 값이라는 거죠. 안 바뀌는 값이라는 거죠, 그죠? 상수 벡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벡터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 일정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힘이 두 개 미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요 두 벡터 값은 가는 거죠, 그죠? 충돌하기 전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충돌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 벡터 두 개 더한 거고 요 벡터 두 개 더한 게 값이 충돌의 이유라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 같이 바뀌기 때문에 요 운동량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 보존, 이게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죠. 그죠? DT의 DP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체 운동량이에요. 이게 P에 아까 이만ento. 그래서 P는 M분이 정의되면은 여기에 DT, DP는 이로 정의되고 이게 이제 F는 M에게 된다 했죠. 그죠? 힘이 있으면 바뀐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고르기에서는 항상 이게 일정하다. P1 플러스 1. 고르기에 뭐 복잡한 식이는 거 여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각성 분배로 보존된다. 벡터식으로 적으면 되니까. 이게 작은 반장의 법칙이었죠. 그죠? 자, 이제 외제를 풀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사람이 빙판 위에 마찰이 없는 면에 놓여 있고, 여기에 하살이 나가고, 그죠? 하살이 0.5kg이고, 그죠? 내가 숫자를 고쳤어요. 60m까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뒤로 물러나겠죠. 그죠? 반발이나 속력 V고, 그죠? 질량 M이겠죠. 그죠? 벡터식으로 적으면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하라고 사람도 정지했겠는데 제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갖는 질량하고 사람하고 하루 갖는 질량 MV하고, 그죠? 그 다음에 0.5 곱하기 60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벡터니까. 원래는 벡터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MV 플러스 이게 이제 스몰 M이면, 그죠? 하살 질량 스몰 M을 치면 MV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0이 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V가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이게 3분의 M이 돼서 3분의 60이 돼서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0.5. 단위는 메타 퍼 세크. 0.5. I는 뭐냐면 이게 N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항상 여러분들 벡터 문제는 풀 때 스칼라로 풀고, 그죠? 방향을 갖다 따져주면 돼요. 따져주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를 갖다가 어떤 각도 세타를 갖다 발사했을 때 세타. 이렇게 이제 하살을 갖다 쏘면은. 그러면 이제 작은 반전에서 이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쪽으로 발사하게 되면 MV가 되겠죠. 그죠? MV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작용하는 힘, MV가 0이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발사하게 되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지면에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지구를 갖다가 사람이 그 작은 반장에서 해서 이게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죠? 요 힘이 이 지구가 반발하는 힘으로 밑으로 작용하게 돼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성분을 갖다가 X 성분하고 Y 성분을 나누면 X 성분은 이 물체가 갖는 MV에다가 코사인, 그죠?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 그죠? 사람 이쪽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MV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제로가 돼서 V는 마이너스 M분의 M의 V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뒤로 물러나는 거, 이게 하살의 발사해서. 그래서 이거는 Y방에 보면은 MV 사인 세타가 더하기 지구가 물러나는, 속도가 0이 돼서 지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돼서, 그죠? 이거는 그냥 이 값은 존재할지 몰라도 이 값은 거의 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V 지구가 뒤로 물러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X 방향만 고려해야 돼요. 그때는 Y 방향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나의 속력 V가 됐을 때 작은 방향을 고려하여 지구의 운동에 무시 가능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구가 있고, 그죠? 지구가 있고, 요 지구하고 요
스몰 m하고 그죠? 서로 잡아당기면은 이게 자유 낙하를 하겠죠, 그죠? 낙하를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끌려오게 되는 운동량이 갖게 되는 건 mvb가 되겠죠, 그죠? 크기만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만 비교하면은 mvb하고 바디하고 그 다음에 m 지구하고 그 다음에 ve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VB는 VE는 이제 요 값이 될 거고, 이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마이너스를 잡고 이제 플러스를 잡아서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B는 요 식에서 이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되겠죠, 그죠? 지구와 요것이 질량비로 해서 지구가 갖게 되는 요 지구가 만약 이게 이제 1kg고 그죠? 이게 1kg고 요 지구의 질량은 대충 해서 1 곱하기 10의 23성 정도 되고 대충 10의 25성이 돼서 두 개의 비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요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거의 무시할 수 가능한 무시 가능한가? 오케이 무시 가능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죠? 무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충돌해서 이제 식을 구하는 건데 어떤 물체가 이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나요? 이것도 먼저 설명해 볼까요? 달걀이 떨어져서 그죠? 달걀이 떨어져서 콘크리트 면에 닿는 거하고 스펀지에 닿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체가 쭉 떨어져서 여기에 닿겠죠, 그죠? 닿는 순간부터 달걀이 받는 계란이 받는 힘을 갖다가 재면은 힘이 어떻게 되느냐? 콘크리트에서는 쭉 올라갔다가 그죠? 쭉 떨어질 거예요. 스펀지에서 어떻게 되느냐? 힘을 쭉 받다가 이런 식으로 쭉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보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달걀은 깨질 거고 그죠? 스펀지에 있는 달걀은 안 깨져요. 왜? 콘크리트 면에 다음에 받는 힘이 너무 커지죠, 그죠? 그러면 이 힘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죠? 이게 깨질 수밖에 없다고. 실제적으로 이제 압력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압력의 정의는 이제 힘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눈 건데, 아직 그것까지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힘의 크기를 갖다가 비교하면은 이게 콘크리트면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림상은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로는 이제 수십 배, 수백 배로 더 커져요. 딱딱하면. 왜 그러냐? 요 충돌에 걸린 시간, 그죠? 요 델타 T가 굉장히 콘크리트는 짧고, 스펀지는 여기 길어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요 받는 힘을 갖다가 보면은 힘은 뭐였죠? dt의 dp였죠, 그죠? dp. 즉, F는 ma였죠,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살짝 t로 갖다가 dt를 곱하면 dp는 인테그랄 f의 dt가 되고, 그죠? 요걸 적분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받는 운동량이 변화가 되겠죠, 그죠? dp의 변화량을 갖다가 적분하면 연초강은 이렇게 될 거예요. fd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면에 달걀이 떨어질 때는 요 곡선이고, 그죠? 스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F의 크기는 보면 이게 콘크리트가 훨씬 크고, 그죠? 시간은 훨씬 더 작다고요. 콘크리트가. 대신에 이 면적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왜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사고, 그죠? 달걀이 이게 딱 이직진의 속력 VI고, 그죠? 나중에 이제 정지하겠죠, 그죠? VF는 제로가 될 거라고. 속력차는 똑같기 때문에 달걀에 떨어지나, 그죠? VI하고 VI가 두 개 똑같고, 그죠? VF도 똑같아요. 둘 다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는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충격량이라 하는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를 갖다 충격량이라 하거든요. 충격량. 임펄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콘크리트 부딪힐 때 충격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충격량에서 이 힘의 크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충격량으로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고,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이 힘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충격량은 크기는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F에다가 평균에다가 델타 T를 갖다가 그런 시간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 평균으로 잡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F는 델타 T 분의 I에서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F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을 갖다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에어백이라든지 그죠? 에어백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 시간을 갖다가 그죠? 델타 t를 갖다가 늘림으로써 요 f를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나있죠, 그죠? 기술에 따라서 변해 요 델타 t를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는 이제 적분을 해야 돼요. 적분을 여기에 i는 인테그랄 f의 dt 이렇게. 자, 이제 9-1번 1500으로 달리던 1500km 자동차가 배기 충돌하고 나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5m 그죠? 마이너스 15m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튕겨 놓은 게 2.6m. 그러면 충격량을 구하고 평균력을 구하라 했죠, 그죠? 일단 델타 i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갖다 뺀 거죠, 그죠? 자, 나중 운동량 1500 곱하기 2.6 마이너스 1500 곱하기 왼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되죠, 그죠? 그러면 1500 곱하기 17.6이에요.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퍼세크가 되겠죠, 그죠? 킬로그램 메타퍼세크. 제가 문제 내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요. 그냥 여기 한 20쯤 되겠다 해서 계산이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력 F는 델타 t 분의 델타 i에서 델타 t가 얼마냐면 0.150이죠, 그죠? 0.15. 델타 t가 1500 곱하기 17.6에서 요거 없어지고, 그죠? 동그라미 하나에서 3개 돼서 1760 17.6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셋넷 5개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76 곱하기 10의 5성 그죠? 5성 이 노죠, 그죠? 정확하게 떨어지는 값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여기 따지면은 중력 가속도의 약 이게 이제 자동차를 따진다 지금 1500으로 나누면 그죠?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가속도가 대충 해서 1500으로 나누면 약 100 정도 되겠네요. 보통 100 메타퍼세커 돼서 G가 약 10 정도 돼서 G 10이면 사람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 이 범퍼가 굿이라는 게 요 충돌 시간을 갖다가 찌그러지는 거죠, 그죠?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갖다가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범퍼를 이야기할 때 범퍼가 제일 좋은 범퍼는 어떤 범퍼냐? 사고가 났을 때 잘 찌그러지는 거, 잘 찌그러지는 거. 그래야 잘 찌그러져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보통 스크럼블이라는데 스크럼블이 일어나야, 그죠?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쫙 찌그러들어야 이게 좋은 자동차의 충돌 시간을 갖다 늘려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충격을 흡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 델타 t를 갖다가 늘려주는 게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그죠? 사람을 갖다가 덜 다치게 하는 게 범퍼예요. 그래서 범퍼는 원래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잘 깨지는 게 좋아요. 너무 단단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단단하면 이 델타 t가 단단하면 델타 t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안 찌그러드니까 꽝 부딪히면 그 끝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델타 t가 이게 0.15가 아니고 0.01로 다시 이제 10분지를 더 줄어든다 치면은 G가 예를 들어 100G가 된다고요. 100. 이게 그럼 100G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다치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승용차가 이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부상에 대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책이 없는 건데 다른 책에 있는 걸 따오는 건데 그죠? 여기 보면은 실제 이제 사고 일어났을 때 요 힘을 갖다 재면은 쭉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에어백 부딪혀서 그죠? 에어백이 딱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닿고 나서 쭉 힘이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잰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120ms니까 걸린 시간이 약 0.1ms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은 이 피크 값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에어백의 역할은 뭐냐? 이 피크를 갖다가 최대한 낮춰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건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건 잊을 수는 없죠. 너무 시간이 왜냐면 자동차 서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까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서 가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그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가속이 되면은 운동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받는 힘이 커지는 효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충돌에 걸린 시간을 갖다가 확 줄여버린다고 이게. 충돌이 확 줄어드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찌그러드는데 그죠? 속도가 느리면은 좀 천천히 충돌해서 찌그러드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충격력은 물론 충돌이 F도 작지만 그래서 이게 가속이 되면 이제 몇 배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 같다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원 충돌. 1차원은 뭐냐면은 한 직선상에서 그죠? 어떤 물체와 물체가 충돌한 경우에 이건 좀 계산하기 편해요. 왜냐면 일직선이기 때문에 뭐 값이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죠, 그죠? 충돌하게 되면 서로 힘을 주고받아서 그죠? 이렇게 마주 오던 게 이렇게 오던 놈이 충돌하고 나면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충돌해서 튕겨 나가면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그죠? 두 개 딱 붙어버리면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죠.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충돌 과정 전체 운동에 이게 이제 완전 비탄성이에요. 에너지가 완벽하게 보존되는 거. 이게 완전 탄성. 완전 비탄성은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완전 비탄성이죠, 그죠? 두 개가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탄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있으면 총알을 맞고 그죠? 총알이 몸속에 박히면 이게 완전히 비탄성이 되죠. 만약에 이제 식을 정도 치면은 요 M1, V1, M2, V2 이게 이제 I는 이니셜이 그죠? 충돌전이고 두 개가 한 덩어리 됐죠, 그죠? M1, M2 두 개를 더한 것에다가 그것에다가 이제 이게 나중 속력. 그래서 VF는 요식이 주어진다. 보통 이걸 라지엠으로 많이 적죠. 질량을 적기 때문에 한 덩어리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탄성 충돌은 뭐냐면 운동 보측에서 이게 이제 성립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까지도 보존되는 게 뭐냐면은 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앞에 식에서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할 거고 그죠? M1, V1, M1, V2, M1, V1 다시 M1, V2 다시 이렇게 해서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그 뒤에 식을 갖다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되고 이건 여러분들 인수분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식을 갖다 옮기면 여기 이 식이 될 거고 이 식을 옮기면 이 식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걸 옮기면 이제 이 식이 나올 거고 그죠? 이 식이 나와서 이 두 식이 또 같았고 그래서 요 놈이 같기 때문에 요 식이 나올 거고 그죠? 이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와 같은 V1 이게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알 필요는 없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두 개의 질량이 같을 경우 V1F는 0가 되고 V2F는 V1I가 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고 그죠? 당구공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입사구가
와서 정면으로 꽉 부딪히면 입사구는 여기에 딱 멈춰버리고 그죠? 정지를 하고 이 공이 이렇게 속력 V로 그죠? 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뭐죠? 가리고 있으면 요 놈이 들어가서 그죠? 요 놈이 그냥 그대로 노는 걸로 보여요. 충돌 과정은 안 보여요. 완전 이게 뭐냐면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요. 요 비슷한 애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데서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쇠공을 갖다가 그죠? 쇠공을 갖다 연속적으로 달고 이게 이제 쇠공이면 거의 이제 탄성 충돌에 가깝거든요. 완벽한 탄성 충돌은 아니지만 탄성 충돌에 가까워요. 그래서 쇠공을 갖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서로 완벽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놓고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구슬을 들었다가 탁 놓으면 이제 이게 와서 딱 부딪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이 탁 부딪히는 순간 이건 정지하고 그죠? 이게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고 여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탁 때리면은 여기 딱 정지하고 그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탁 튕겨 나간다. 나머지 요 놈은 그대로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운동량을 전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부딪히면 여기에 튕겨 나오고 튕겨 나오면 다시 이게 튕겨 올라가고 그래서 끝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개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고 양쪽 끝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진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거 얼마든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근데 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되고 운동량도 그러니까 P도 보존되고 P는 MV죠, 그죠? 그 다음에 카이네틱 2분의 1 MV 제곱도 보존되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동진자. 이게 이제 보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유가 있어요. 탄동진자는 뭐냐? 총알을 쏴서 움직이는 진자예요. 총을 쏴서, 총알이 지금 와서 나무판에 이렇게 박혀서,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해서 어떤 속력 V를 갖겠죠, 그죠? 그럼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이것의 위치 에너지로 된다는 게 이게 탄동진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제 운동량 보존이 이제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갖다가 이용해서 요 총알의 속력을 갖다가 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운동량 보존에서 요 총알의 운동량 MV가 총알에 박히고 나면 M 플러스 라지 M의 속력 V가 되겠죠. M의 속력 V.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그 다음 이제 박히고 나서 다른 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MGH M 플러스 M이겠죠. 그죠? 박히고 나면 MGH가 위치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바뀐 거죠. 그죠? 2분의 1 M 플러스 M의 V제곱 V제곱 라지 V제곱이 되겠죠. 그죠? 바뀌고 나서 이게 요것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루트 V는 루트 EGH가 될 거고 그죠? V는 EG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식에서 라지 V는 M분의 M의 V가 될 거라고. 이게 지금 M의 M 플러스 M의 V가 돼서 따라서 V는 얼마? M분의 M 플러스 M의 루트 EGH가 되겠지. 이게 요거죠, 그죠? N2는 라지 M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총알을 굉장히 속력이 빠른데 외로워 총알이 초속 한 900m다. 그죠? 요것을 총알의 질량을 갖다가 외로웠다면 한 5g 정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판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좀 편하게 995g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같은 경우는 M이 오고 그죠? 위에 기천이 있고 그죠?
다음에 이제 루트 2G 10일 거고죠. H 뭐지 모르겠지만 V가 이렇게 뭐 지금 900이죠, 그죠? 900보다는 1000으로 할게요. 그 1000이 더 편하겠네요. 뭐 총알은 1000m는 좀 드문데 뭐 1000m 거의 그 900 몇 미터니까 아마 반으로 하면 1000m는 잡을 수는 있어요. 곱하기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0 없어지고 그죠? 5는 루트 2 10H가 돼서 양쪽을 제곱하면 25가 될 거고 20에 H가 돼서 H가 20분의 25가 되네요.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이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4분 5m)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5m 좀 이게 좀 무게를 좀 더 올린다. 한 1.kg 한 2,00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2,000으로 잡으면 2분 5 그죠? 4분 25 16 한 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단독진자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수질에 개입된 이것도 제가 숫자를 좀 고쳤어요.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M1하고 M2가 있는데 M1이 지금 2kg, M2가 1kg 돼 있고 여기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6m 가고 그죠? 6m/s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m/s로 가고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이제 용수질이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그죠? 압축이 되고 나서 두 개가 다시 이제 멀어지겠죠, 그죠?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될 건데 그랬을 때 요 충돌 후에 요것의 속력을 x 요걸 갖다가 y를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죠, 그죠? 스프링이니까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죠? 풀 때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 그죠? 운동량 보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이게 될 거고, 그죠? 충돌 후의 운동량 이게 되겠죠. 질량 곱하기 속력 2 곱하기 6, 그죠?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를 잡았고 1 곱하기 3 1 곱하기 3 1 곱하기 3 2 곱하기 6, 그죠? 2 곱하기 6 1 곱하기 3 해서 전체적으로 9 라는 처음에 이제 운동량을 갖고 있었고 충돌하고 나서 이것의 속력 몰라요. x 요걸 갖다 y에 넣으면 2 곱하기 x 더하기 2 1 곱하기 y 한 게 얼마? 처음에 9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충돌 후에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 식.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요걸 거고, 그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2 곱하기 6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이제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죠? 충돌하고 나서 이제 이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2 곱하기 x 제곱 2분의 1 1 곱하기 y 제곱이 처음에 운동량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이거는 에너지 보존에서 이 두 식이 나왔어요. 이 두 식을 풀면 돼요. 이 두 식을 푸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죠? 위에서 y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이 식이 나와요. y를 대입시키면 이 식이 되고 고치면 x는 0하고 6인데 6은 이제 처음으로 6을 줬고, 그죠? 그럼 x는 얼마 되느냐? 0이죠. x 이퀄 0. 쉽게 말해서 2kg짜리하고 그죠? 1kg가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탄성 충돌해서 무거운 놈하고 가벼운 놈하고 딱 충돌하잖아요, 그죠? 정면 충돌하면은 무거운 놈 무조건 정지래요. 어떤 속력을 갖고 있으면 해보면. 그래서 딱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튕겨져 나간다고요. 얼마만큼 튕기느냐? x가 지금 0이니까 x가 0이죠, 그죠? x가 0이면 y는 9가 된다고요. y가 9.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가서 딱 뭉쳐버리고, 그죠? 2kg짜리 뭉쳐고, 요거는 밑으로 오던 놈이 이쪽 뒤쪽으로 6m로, 9m로 이게 튕겨져 나간다고. 그렇게 돼야 돼야만이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푸는 문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을 배우거든요. 센터 매스 시스템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센터 매스는 이것이 이제 질량 중심 움직이는 속력이거든요. 그거 구하는 것도 쉬워요. 요거 2 곱하기 질량 중심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2 곱하기 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인데 이걸 반대쪽으로 가죠, 그죠? 마이너스 전체 질량이 얼마죠? 3이죠, 그죠? 그건 얼마냐? 3m/s로 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은 3m/s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3m/s로 움직이면 6m로 가는 거 어떻게 보이느냐? 3m로 가는 걸 보이겠죠. 요 4m로 오는 거 어떻게 보이느냐? 6m로 움직이는 거 보이겠죠. 질량 중심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m 지점 가고 있어요. 3m 움직이는 관찰자에서 충돌을 보면 3m는 어떻게 나느냐? 아까 이 식으로 구했죠, 그죠? 평균 된다 생각하면 돼요. 평균 속도의 평균. 질량을 갖다 가중치를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질량 중심 입장에서 보면은 두 놈이 왔다가 다시 서로 멀어지는 걸 보인다고. 와던 놈이 그대로 3m로 튕겨져 나가고, 그죠? 요 놈이 6m로 오던 놈이 다시 부딪히면서 6m로 가는 거.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3m, 왼쪽으로 3m로 가고 있는데,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실제로는 뭐냐면은 3m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m로 대주면 이건 이제 정지한 실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지하고, 그죠? 내부에서 봤을 때는 3m로 가는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3m 가는 걸 보이겠지. 바깥에서는 0m가 될 거고, 6m로 가는 거는 3m로 대주니까 9m가 될 거고, 그죠?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 문제에서 실제는 이걸 이용해요. 센터 질량 중심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계산한다.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일자원 충돌은 이 문제가 이제 최고로 이제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 번쯤은 이거 볼 필요는 있어요. 일자원 충돌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